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선배 엄마들이 아이가 어렸을 때를 그리워하는 이유. 그 시절 나는 아이 앞에서 왜 화만 내면서 작은 네 마음 아프게만 했을까. 너와 어릴 때 놀았던 놀이터를 지날 때면 언제나 그 아름다웠던 시절 생각이 나. 아장아장 걷는 작은 너를 바라보며 대체 넌 언제 크냐 라고 말하던 봄날처럼 빛나는 시절이 내게도 있었지. 그때는 그 빛이 봄이라는 사실을 나는 왜 바보처럼 하나도 몰랐을까.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랐을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간과 공간, 눈을 감아도 보이는 너와의 추억. 동네 골목을 지나가다가 그 시절 너처럼 작은 아이가 부모님께 혼나는 모습만 봐도 화를 참지 못하고 너를 혼내던 내 모습이 생각이 나. 그때 난 왜 그렇게 널 혼냈던 걸까? 잘하려고 그러던 너를 왜 아프게 하고 일어서려던 너를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남들보다 느리다고 왜 타박하기만 했을까? 이제 내가 안을 수 없을 정도로 커버린 너, 같은 침대에서 같이 잘 수 없게 된 너, 내 품에 꼭 안기던 작은 네가 그립다. 그 숨소리 향기, 작은 움직임까지도 내게 혼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뒤돌아서서 너 얼마나 아파했을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만 같아. 그 작은 가슴이 얼마나 뛰고 힘들었을까. 가끔 새벽에 그때 그 시절 너를 꿈에서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달려 다가가 깨어나곤 해. 그 시절에 네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다시 돌아가 더 잘해주고 싶다고. 이번에는 덜 화내고 더 사랑하고 싶다고. 그렇게 새벽에 깨어나 혼자 울기도 하지. 내게서 온종일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살았던 너를 엄마 껌딱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나 이제야 비로소 알겠어. 그때는 네가 이렇게 빨리 클지 몰랐지.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몰라주는 네가 가끔 미웠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미안하지만 아주 가끔 들었단다. 내 인생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이 모든 게 사라지는 게 아닐까 생각했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나를 스친 시간은 그대로 너에게 가서 네 눈동자의 마음에 그대로 쌓였으니까. 너를 보면 마치 거기에 내가 있는 것 같아. 빠듯한 살림이지만 아끼고 또 아껴서라도 너에게 조금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땐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단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랑해도 그 마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더라. 나도 부모가 처음이라 많이 두렵고 아팠어.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또 자꾸만 미안하고 또 후회가 되는 걸까? 시간을 돌려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 하루 종일 출석하듯 드나들던 그 놀이터에서 네가 지쳐서 집에 가자고 할 때까지 놀아보자. 내가 정말 약속할게. 이번에는 집에 가자고 재촉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밤에도 빨리 자라고 재촉하지 않을게.
네가 지쳐서 잠들 때까지 옆에 누워서 예쁜 네 미소 마음에 담고 있을게. 너는 네가 잠들고 싶을 때 편안하게 자면 돼. 정말 미안해. 사랑스러운 내 단 하나의 보물, 내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내 삶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너를 만나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일이지. 할 수 있다면 흐르는 세월을 붙잡고 싶은데 이제는 조금 천천히 크렴. 조금 더 오래 지켜볼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게. 부모 가슴에 아이를 향한 사랑이 뜨겁게 끓고 있고 아이에게 그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교육이 시작됩니다. 때를 놓치면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지금 사랑하고 안아주세요.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괜히 눈물만 흐르지요. 아무리 잘해줘도 늘 충분하지 않게 느껴지니까요. 어쩌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인걸요. 그러니 우리 늘 기억해요. 언제나 오늘이 사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라는 필사책이 나왔습니다. 아래 예스24 온라인 서점 링크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이 글을 읽고 있는 멋진 당신을 늘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나는 여전히 참 촌스러워서 고가의 음식을 파는 식당이나 명품을 파는 매장이 참 어렵다. 그러나 그건 나 때문이 아니다. 돈이 충분히 있어도 그런 공간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거기에는 자신이 서비스를 하는 것을 구매하거나 즐길 수 없는 사람과 태어날 때부터 풍족하게 주어진 돈으로 그것들을 습관처럼 쉽게 즐기는 사람들이 섞일 수 없는 풍경으로 공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 공간에서 이런 눈빛을 발견할 때마다 힘을 얻는다. 더 멋지게 손님을 응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뭘 배워야 할까? 주어진 환경을 멋지게 극복하며 성장하는 그들,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 힘든 현실도 웃으며 즐기는 그들. 결국 이 세상은 수많은 그들이 이끌어가는 거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멋진 당신을 늘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지난 수천 년에 걸쳐 이어온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원칙은 생각 이상으로 간단하다. 지난 수천 년에 걸쳐 이어온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원칙은 생각 이상으로 간단하다. 사는 곳이 바뀌면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면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생각하는 수준이 바뀌고, 생각하는 수준이 바뀌면 당신의 운명이 바뀐다. 당신이 자주 머무는 공간이 곧 당신의 운명이다. 그러나 이것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은 이유는 살아가는 곳을 옮기는 것이 보통의 의지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분명한 확신이 들어야 당장의 희생을 각오하며 공간의 이동을 결심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평생 확신을 갖지 못한다. 확신은 떠나기 전에 갖는 게 아니라 떠난 후에야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떠나면 알게 되는 그것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세월만 보낸다. 마치 확신을 가슴에 품은 것처럼 단단한 의지로 미련 없이 떠나라. 그럼 어느새 당신을 찾아온 확신이 당신이 진실로 원하는 곳으로 친절하게 안내할 것이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나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는다. 1. 가장 먼저 모두에게 다 연락해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라. 2. 지금 친한 사이가 끝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고 또 굳이 그래야만 할 이유도 없다. 3. 시기와 시절에 따라 만나는 사람도 있으니 하나하나 연연하지 말고 자유롭게 생각하라. 4. 맞다. 관계는 노력의 결과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하다. 5. 인생은 수많은 사람이 아닌 나랑 잘 맞아서 굳이 포장할 필요가 없는 두세 명 정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사는 것이다. 6. 보고 싶을 때 편안하게 연락해서 만나고 헤어진 후에는 서로 자기 일에만 충실한 관계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 7. 그리고 가장 멋진 친구는 나 자신이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자주 만나는 사람이 되자. 8. 가장 외로운 사람은 친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이다. 2023년 9월 김종원 작가. 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라는 글쓰기에 대한 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 서점 예스24 주소 클릭하시면 됩니다. 손흥민을 키운 아버지 손흥정의 읽는 것만으로도 지혜가 되는 13가지 말. 내가 낳았지만 아이들은 또 다른 인격체입니다.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는 말로만 아이를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손흥민을 가르치던 당시를 회상하며 그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운동장 땡볕에서 훈련할 때 흥민이는 나무 그늘에 세워두고 나는 땡볕 아래서 공을 패스했다. 나는 아이들보다 몸을 적게 쓴 적이 없다. 아니, 더 뛰고 더 많은 땀을 흘렸다. 쉽게 기뻐하거나 분노하지 마세요. 우리 삶은 늘 진행형이며 삶의 완성은 없습니다. 아이를 더 근사하게 기르기 위해 스스로 자기 삶의 철학자가 된 그가 남긴 말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수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필사하거나 낭독하시면 더욱 좋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들려줘도 좋은 말이니 다양하게 활용해 주세요. 1. 큰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울 수 있고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작게 키웁니다. 나의 작은 그릇이 내 아이들을 작게 가두는 것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2. 아이들에게 실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새롭게 시도할 뿐이죠. 3. 늘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야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4. 내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선수는 손흥민이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볼보이입니다. 내가 아들과 축구를 한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죠. 5. 부모의 실패를 숨기지 마세요. 저는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버지의 실패를 거울 삼아라. 6. 뛰어난 사람에게는 모두
침묵하는 시기가 있는 법입니다. 그 시기에는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아무런 결과를 찾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멈추지 마세요. 그때가 바로 뿌리를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7. 어제 값을 치른 대가를 오늘 받고 내일 받을 대가를 위해서 오늘 먼저 값을 치릅니다. 8. 매일 기본기만 훈련하면 학부모들은 불안해서 묻습니다. 기술도 배워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하죠. 무엇이 불안한가요? 아이들의 성장이 아니라 당신의 욕심이 불안한 것 아닌가요? 9. 좋은 책은 적어도 3번은 읽습니다. 읽기만 해도 메모만 해도 소용없어요. 반드시 반복해서 읽고 익혀야 합니다. 10. 100리를 가는 사람은 50리가 아니라 90리를 반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11. 바람이 지나가도록 2개의 창문을 열어야 해요. 하나는 마음의 창문이고 다른 하나는 가능성의 창문이죠. 긍정적인 생각이 오갈 수 있도록 늘 환기를 해야 합니다. 12. 배부르게 먹는 것은 사치입니다. 원망하고 후회하고 방황하는 것도 사치입니다. 힘든 과거에 얽매이면 밝은 미래를 잃기 때문입니다. 13.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부록과 지천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무엇 하나도 이룰 수 없죠. 그에게 아들 흥민이를 슈퍼스타로 만들 욕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나열한 말을 실천하며 매일 최선을 다했고 그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 지금의 손흥민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 아이를 완성합니다. 김종원 작가, 손흥민, 손흥정, 자녀교육, 부모교육, 책 육아, 초등, 초등맘, 인문학, 철학, 홈스쿨링, 교육, 부모의 말. 엄마가 실천하면 좋을 가정을 위한 근사한 25가지 습관. 1. 매일매일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2. SNS에 아이들 사진만 올리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은 내 사진 올리기. 3. 엄마들 모임에 나가기 싫으면 솔직히 말하고 나가지 않기. 가끔은 날 위한 선택을 하기. 4. 아이 문제로 화가 날 때는 멈춰서 5초만 생각하고 말하기. 5. 가끔, 자주 시어머니가 미치도록 밉지만 모든 것이 사랑에서 시작한 거라고 나 자신을 위해 좋게 생각하며 웃어 넘기기. 6. 아이의 성장이 느리다고 걱정하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찾고 있다고 믿기. 7. 매일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가장 좋아하는 일에 투자하기. 8. 주눅들 정도로 겸손할 필요는 없으니 너무 고개를 숙이며 살지 않기. 9. 나는 언제 가장 행복하지? 이 질문을 매일 자신에게 들려주며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기. 10. 괜찮아. 나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어. 잠들기 전 자신에게 이 말 들려주기. 11. 아이에게 너무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도 작은 기대와 희망을 품기. 12. 스스로 100점 엄마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50점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고 격려하기. 13. 내가 아이였을 때 듣고 싶었던 말을 내 아이에게 자주 들려주기. 14. 주변의 각종 조언과 충고에 흔들리지 말고 내 아이는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며 원칙과 철학을 지켜내기. 15.
늘어나는 주름에 너무 마음 두지 말고 우아하고 기품 있게 살아가기. 16. 혼자 가볍게 한 끼를 먹는다고 해도 집에 있는 가장 예쁜 접시에 담아 즐기기. 17. 매주 아이의 장점을 찾아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들려주기. 18. 누구나 엄마가 처음이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기. 19. 세계 최고의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 아이만을 위한 최고의 엄마가 되기. 20. 늙는다고 슬퍼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좋은 소식 기대하며 살기. 21. 긍정적인 말은 바로 크게 말하고 부정적인 말은 천천히 작게 말하기. 22. 아이가 가진 모든 문제를 나 때문이라면서 자책하지 않기. 23. 매일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읽기. 24.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만 풀지 말고 독서나 사색으로 푸는 연습하기. 25. 잠들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서 짧게라도 그날의 일기를 쓰기. 사실 이 글은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모든 엄마들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런 마음의 글을 썼습니다. 모두가 같은 환경을 타고날 수는 없죠. 나쁜 카드를 갖고 태어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선택하는 건 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부모는 따뜻하게, 아이는 단단하게 자라게 돕는 66일 인문학 대화법이라는 책을 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 근사한 습관과 말을 반복하면 우리의 삶과 가정까지 매일 나아지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늙는 게 아니라 매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을 위해 준비된 가장 근사한 하루를 즐기세요. 띵컬킴, 김종원 작가, 66일 인문학 대화법. 참고로 제 인스타그램 계정에 오시면 이 글 아래에 아빠를 위한 근사한 습관도 있으니 부부가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힘을 합치면 더욱 좋으니까요. 김종원 작가, 육아맘, 초등학생, 중학생, 가정, 부부, 근사하다, 근사한 습관, 가정, 부모, 자녀 교육, 부모 교육, 루틴, 미라클 모닝, 우리 아이 첫 인문학 사전, 부모의 말, 66일 인문학 대화법. 엄마와 데이, 중3 자녀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독서는 아이의 마음을 읽는 시간에 이루어진다. 아이의 마음을 읽는 동안 부모의 마음은 꽃밭이 되니까.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뛰어난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것을 공부하지만 보통의 사람은 공부한 것을 생각하지. 이 둘의 차이를 곰곰이 생각해보렴.